지난 1일 부산 반려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주차 공간에 들어눕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박기 레전드란 제목으로 퍼진 이 영상에는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 앞에 여성이 몸을 눕혀 물리적으로 주차를 막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올린 A씨는 차를 대려고 하니 아주머니가 뛰어와 막고는 남편이 올 때까지 못 나간다며 그대로 누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적을 울리고 주변 상인들도 나섰지만 아주머니는 미동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누운 여성의 모습과 이를 제지하려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누리꾼들은 매너는 지키시라, 부끄러운 건 아는지, 얼굴은 가린다 등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한편 시장 측이나 관계 당국의 공식 입장이나 제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가 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선착장에서 수면제를 먹인 아내와 두 아들씨 8세 16세를 태운 채 차량을 바다로 몰아넣고 홀로 탈출에 도주했다가 긴급 체포됐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혼자 나왔냐, 두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1억 6천만 원의 채무와 아내의 정신과 치료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고 막상 물이 차오르자 무서워져 창문으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그는 야산에 몸을 숨겼고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 중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 및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가상자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00명 넘는 피해자에게 468억 원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다단계 등록 없이 가상부동산 가상 캐릭터 등 허위 투자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1,000만 원 투자 시 수당과 주식 구매 자격, 하위 투자자 모집 시 후원 수당 제공을 약속했지만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다. 조직은 회사처럼 운영되며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직급을 나눠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적인 구조였다. 현재까지 전국 피해자는 2,138명, 피해액은 468억 원에 달하며 경찰은 2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150억 원 상당의 재산도 처분금지 조치했다. X발 X 같은 X 중3 A양의 일상은 친모 B씨의 폭언으로 가득했다. 때로는 하루 8시간 이상, 많게는 일주일 넘게 이어진 욕설 속에서 A양은 끼니도 거르고 방에 숨어봤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날 그 끝이 비극으로 이어졌다. 2023년 10월 술에 취한 어머니가 또다시 새벽부터 욕을 퍼붓자 A양은 흉기를 들었다. 한 차례 되돌려 놓았지만 멈추지 않는 욕설에 결국 어머니의 등을 향해 휘둘렀다. 사건은 현장에 있던 할머니의 제지로 더 큰 비극은 피했다. 법원은 A양에게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살해 미수죄 중에서도 존속살해는 최저 7년형이지만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와 A양의 심리상태, 어머니의 탄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B씨는 재판에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며 딸의 선처를 호소했다. 아동 청소년 가정 내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과 방치된 고통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친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한 A씨. 그날 밤 4사람은 술자리를 가진 후 A씨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남편이 홈캠을 확인한 결과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장면이 포착됐다. 더 큰 충격은 A씨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 두 사람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 B씨 남편은 혼자 남은 A씨를 성적으로 추행하고 촬영한 것이다. 영상엔 B씨 남편이 A씨 옷 속에 손을 넣고 혼자 성행위를 벌이며 촬영한 장면, 또 A씨 남편과 B씨의 스킨십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A씨는 아기 때문에 버텨보려 했지만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질 만큼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B씨 남편은 문자로 사과했지만 곧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다고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강제추행준 유사강 간불법 촬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 부부는 반성 없이 대응만 준비 중이라는 사실에 여론은 공분하고 있다.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남성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범행을 부인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6일 식당에서 50대 여직원이 음식을 서빙하던 중 한 남성 손님이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놀란 여직원을 향해 그는 키득거리며
입에 손가락을 대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까지 취했다. 여성은 손님들이 떠난 뒤 사장에게 알렸고 사장이 따라가 항의하자 가해자는 욕설과 함께 신고하겠다며 역으로 위협했다. 일일이 신고 중에도 놀리듯 노래를 부르는 뻔뻔한 태도가 녹취됐다. 심지어 같이 온 일행이 예전에도 저랬다며 과거 추행을 언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남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제추행을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는 명백한 영상 증거와 태도를 볼 때 부인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감형의 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출근도 못하고 있다. 고가 외제차 렌터카 업체 부대표를 사칭해 2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3년 서울, 인천, 광주 등지에서 다수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흘려 거액을 편취했다. 그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줄 테니 투자하면 고이자를 주겠다거나 수리비만 주면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주겠다는 말로 현금을 챙겼다. 또 직원 선물용이라며 아이폰 12대를 받아 중고로 팔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했다. 실제 직책도 없었고 차량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가석방 중 재범, 피해액 20억, 죄질 불량이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감안하되 실질적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투자 미끼 사기, 고가 외제차 직함 사칭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고성의 한 영업 중인 카페 뒷문에서 여성 한 명이 버젓이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발생했다. 해당 카페에 방문한 여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뒷문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받고 이후 아무 일 없던 듯 자리를 떴다. 이 장면은 카페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문제는 당시 카페가 정상 영업 중이었고 인근 테라스엔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는 점. 카페 주인 A씨는 뒷문 근처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CCTV를 돌려보고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A씨는 근처에 공중화장실도 두 곳이나 있었고 직원에게 말을 걸었으면 화장실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0년간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이 형부의 발길질에 사망했지만 사과조차 받지 못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부가 제 반려견을 죽였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말티즈를 키워왔고 가족 모두 애정을 쏟았다고 밝혔다. 3년 전 언니가 결혼하며 형부가 가족이 됐고 조카가 생긴 뒤 반려견은 조카의 과격한 행동을 피해 다녔다. A씨는 두 존재를 항상 분리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형부가 강아지를 발로 차 TV에 부딪히게 했고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내장 파열 등으로 숨졌다. 형부는 조카 손가락을 물었다며 역정을 냈고 사고 없이 자리를 떴다. A씨는 강아지가 노견이자 중이염으로 귀가 아팠고 치아도 약해 무는 힘이 거의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뒤늦게 형부는 장례비와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형부가 폭력성을 드러냈다. 사과는 기본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